한국 남자가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행이 전 일본을 뒤흔들 만한 감동 스토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으로 상처받은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서툰 일본어로 길을 물어보던 그 남자가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태풍이 몰아치던 그 밤, 정류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인의 진실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전한 감동 실화. 지금까지 이런 로맨스는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작은 어촌 마을 미야마정.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42살 여성 미유키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3달 전 15년간 함께한 남편과의 이혼이 성사된 후 미유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이 정류장에 나와 앉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탈 버스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의 답답함을 피해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 5분에 도착한 시내버스에서는 몇 명의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1분, 중학생 2명, 그리고 정장을 입은 회사원 1명.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미유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하지만 나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정류장 지붕 위에 낡은 간판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미유키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더 꽉 여몄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류장 뒤편 언덕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철커덕. 뭔가 무거운 것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유키가 고개를 돌리자 언덕 중턱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이 구르고 있었어요. 그 뒤를 쫓아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가방은 이미 너무 많은 속도를 받았어요. 결국 가방은 정류장 앞 도로까지 굴러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차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가방에서는 옷가지들과 여러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자가 헐떡이며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유키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남자의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남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함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남자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스미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지만 그의 발음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아, 정말 창피하네. 첫날부터 이런 일이. 미유키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어를 전공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어요.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해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하다니, 그것도 이런 시골 마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인연의 실이 엮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유키를 바라봤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여행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저 정말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이요. 대학에서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남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길을 잃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어가 서툴러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려던 건가요? 미유키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어요. 그 위에는 한자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인데요. 오늘 숙박할 예정인 료칸이에요. 지도를 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서요. 미유키가 그 주소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바로 이 마을 안쪽에 있는 오래된 료칸이었어요. 아, 우메야 료칸이네요.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미유키가 정류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이름은 준호예요. 김준호입니다. 미유키라고 해요. 사토 미유키입니다. 그녀가 작은 목례를 하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는 낡은 목조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이런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미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서울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서 잠시 떠나고 싶었거든요.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럼 며칠 정도 계실 예정이세요? 일주일 정도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어요. 준호가 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네, 매일 저녁이면 노을이 아주 아름답거든요. 미유키가 말하다가 문득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골목을 몇 개 지나자 앞쪽에 전통적인 일본식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우메야라는 한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기가 료칸이에요. 준호 씨. 미유키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여행 가방을 끌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유키 씨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미유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 후 남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저녁 6시쯤 바닷가 정류장에서 만날까요?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시에 뵙겠습니다. 준호가 료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미유키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느낌,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나서 준호가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간단한 셔츠로 갈아입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미유키는 이미 벤치에 앉아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유키 씨 기다리셨죠? 준호가 다가오며 캔커피 하나를 건넸어요. 별거 아니지만 감사 표시예요. 고맙습니다. 미유키가 캔커피를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태평양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노을을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미유키가 답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늘 색깔도 조금씩 달라져요. 미유키 씨는 계속 이 마을에서 살아오셨나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요. 잠시 도쿄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빼고는 쭉 여기서 살았어요. 미유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이 마을을 벗어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도쿄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어문학과였어요. 그때는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K-POP도 듣고. 미유키가 말하다가 문득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와본 적도 있으세요? 준호가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아니요. 계획은 여러 번 세웠지만 미유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미유키의 변화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미유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혼했어요. 3달 전에요. 준호는 놀란 듯 미유키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준호가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요. 미유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유키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화풀이를 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는 그냥 샌드백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지금은 자유로워졌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유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정류장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미유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어뜨렸어요. 준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미유키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있었어요. 과거형이지만 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내를 2년 전에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미유키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준호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아프던 마지막 1년 동안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건가요?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대신 다니고 있어요. 일본도 그중 한 곳이었거든요. 준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묵묵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일 저녁 정류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준호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유키는 이 마을에 숨겨진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람이 강했어요. 정류장 위의 간판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유키는 얇은 스웨터를 입고 왔지만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많이 추우시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이야기할까요? 료칸 로비에 조용한 공간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미유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미유키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미유키는 깜짝 놀라며 사양했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추위에 강한 편이거든요. 재킷을 입으세요. 재킷에서 풍기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기에 미유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남자의 작은 배려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어떤 경험요? 미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다른 여자분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준호가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랄까. 미유키는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 역시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이런 따뜻한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거든요. 미유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무시했어요. 제 말에는 관심도 없었고 제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 사람이 정말 바보였네요. 준호가 화가 난 듯 말했어요. 미유키 씨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미유키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미유키 씨.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미유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며칠 동안 미유키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데 저는 미유키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유키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미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내일 모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미유키가 당황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미유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요. 미유키 씨만 괜찮으시다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미유키는 준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런 진실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미유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준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오후 5시경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요. 미유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태풍이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마지막 밤인데 비 정도는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준호가 미유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내일의 이별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바람도 함께 몰아쳐서 정류장 지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피해야겠어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정류장 밖은 이미 빗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유키가 깜짝 놀라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동시에 정류장의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정전까지 됐네요.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주변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만 잠깐씩 주변이 보였어요. 무서워요.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준호가 미유키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미유키는 준호의 품에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정류장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끼익끼익. 오래된 구조물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소리였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붕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정류장 한쪽 지붕 모서리가 바람에 뜯겨나가며 큰 소리를 냈어요. 미유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준호가 재빨리 미유키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어요. 혹시 지붕 조각이 떨어질까봐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곳이 그나마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무서워요. 미유키가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을 거예요. 곧 지나갈 거예요. 준호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폭풍우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미유키 씨.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저도요. 미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섭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요. 준호 씨가 옆에 있어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내 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점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지만 미유키를 놓지 않았어요. 미유키도 준호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미유키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내일 정말 가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준호가 미유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미유키 씨와 함께 이겨낸 이 시간을. 저도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미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폭풍우가 완전히 지나간 후 정류장 주변은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와 젖은 땅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진 것 같아요. 준호가 미유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미유키가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준호의 품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따뜻함을 내일이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네요. 준호가 다시 켜진 정류장 전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은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꼭 잡고 있었어요. 방금 전의 경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미유키 씨.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미유키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가 미유키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유키 씨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고백에 미유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웠지만 준호 씨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준호 씨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후라서 그런지 이제는 어떤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미유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 준호 씨를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상하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부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유키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운명이라. 좋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았는데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번의 종소리.
벌써 밤 11시가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준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미유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 미유키가 준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저를 기억해 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매일은 어렵겠지만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연락이 이어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준호는 미유키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유키 씨, 저를 믿어주세요.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걸려도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변할 수 없어요.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미유키 씨가 자리 잡았거든요. 미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준호 씨를 믿을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미유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어요. 별빛 아래서 폭풍우를 이겨낸 정류장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시작이라는 걸.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폭풍우가 아니라 축복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긴 편지 같은 메시지를, 때로는 짧은 안부를, 그리고 가끔은 화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미유키는 예전과 달리 활기를 되찾았어요. 매일 오후 정류장에 나와 앉기는 했지만 이제는 쓸쓸함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추억이 깃든 그 장소에서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오후 3시에 정류장에 나온 미유키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유키야, 오늘 서울 날씨가 정말 좋아. 하늘이 맑아서 자꾸 미야마 바닷가가 생각나. 미유키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미유키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준호 씨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특히 예뻐요. 준호 씨가 좋아했던 그 노을 색깔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유키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바다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유키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 중 한 명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미유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준호였습니다. 정말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말이에요. 준호 씨? 미유키가 일어서며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유키야. 준호가 손을 흔들며 빨리 걸어왔습니다. 미유키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준호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준호 씨인가요?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준호가 미유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아주었어요. 어떻게? 언제 오신 거예요? 미유키가 준호의 품에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우메야 료칸에 다시 방을 잡았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미유키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눈물이 났어요.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계실 건가요? 미유키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길게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회사에 좀 더 긴 휴가를 냈거든요. 정말요? 미유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메시지로만 나눴던 이야기들을 직접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미유키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빨리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유키가 고백했습니다. 매일 이 정류장에 나와서 준호 씨와의 추억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미유키야.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오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미유키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방법을 찾고 싶어요. 미유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번 한 달 동안 깨달았어요. 준호 씨 없는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걸. 미유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지하게 상의해봐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올 수도 있고 미유키 씨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미유키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두 번째로 미하마에 온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일본어를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했고 미유키는 한국어 실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내일이면 준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아쉬움보다 희망이 더 컸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늘은 특히 맑았고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유키야, 이번 일주일 정말 행복했어. 준호가 미유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미유키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요. 꿈만 같았어요. 미유키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유키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미유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약속 반지예요.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상자를 열자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어요.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미유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어제 마을 보석상에 부탁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하루 만에 만들어주셨거든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미유키도 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미유키가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준호가 미유키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후 5시 버스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버스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몇 명의 승객이 내렸어요. 그 중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다를 보고 신나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중에 우리도 저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고백했을 때도 다시 만났을 때도 모두 이 시간이었으니까요. 미유키야, 약속해줘.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믿자. 네, 약속해요.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께 약속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요. 준호가 귀 기울이며 물었어요. 행복해지자고 약속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미유키가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우리 꼭 함께 행복해져요. 준호가 미유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별을 바라봤어요. 저 별의 소원을 빌까요? 미유키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둘이서 같이 빌어봐요. 준호가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같은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싶다는, 행복하고 싶다는 소원 말이에요. 소원을 다 빌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미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준호가 미유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시작이에요. 미유키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바닷가 버스 정류장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 시작된 특별한 무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을 지켜볼 것입니다. 바닷바람이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축복의 바람이었어요. 미유키와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국경이 달라도 진심만큼은 통하는 거죠. 준호 씨의 서툰 일본어 속에서도 미유키 씨는 그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배려심과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K-드라마, K-POP를 넘어서 이제는 K-로맨스까지 우리의 정이 넘치는 문화가 일본 현지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준호 씨가 미유키 씨를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던 장면. 이런 게 진짜 한국 남자의 매력이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는 마음 말이에요. 국제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것도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국제연애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